대선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후보들의 발언 수위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거판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판세에서 가장 앞서 있는 탓에 선거 초반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펴오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최근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 잇따라 국민의힘 공세의 빌미가 되니까 이 후보 어제는 언론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경기도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이 언론 문제를 장시간 언급했습니다. 앞선 유세에서는요, 이 5, 6년 전 커피 원가를 120원이라고 언급을 했다가 국민의힘의 이 비판과 함께 여러 언론 보도가 쏟아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후보는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다면서 자신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재차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공세를 펴고 있다며 언론들을 동원해 공격을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일부 언론들이 왜 그러는지는 대충 짐작이 된다면서 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하거나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세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라고 이 재차 언론을 겨냥을 하면서 자신은 전체 언론이 아니라 일부라고 지칭했다는 점도 유달리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이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조직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재명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그거를 업자들이 8,000원에서 10,000원을 비싸게 팔고 있다고 업자들을 폄훼하더라라고 따옴표를 쳐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온갖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그 부정한 정치 집단의 거짓말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이러면 그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언론입니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부 언론이라고. 일부. 극히 일부. 현장 발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설 분량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는 좀 제언이 나와서 저는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의 고의적 왜곡이 문제죠. 그리고 정치적 상대들이 또 조작하거나 이런 것들. 이 후보가 굳이 일부 언론 또는 극히 일부 언론 이렇게 강조한 건 혹시라도 집권 가능성이 유력한 후보가 언론 탄압 또는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걸 의식한 듯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국민의힘과 일종의 짬짬이 수준으로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또 공격하는 일부 언론이 문제라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어떤 분명한 근거도 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 아무리 일부라고 한정을 하긴 했어도 정당에 동원됐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보호 가치까지 운운하는 건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후보는 이틀 전 서울 영등포 유세 현장에서도 이른바 사이비 언론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언론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며 나를 비난하든 욕하든 자유이지만 문제는 가짜 정보이고 우리는 그걸 사이비 언론이라고 부른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유세 막바지에 제가 계곡정비한 얘기했더니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라며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120원 논란의 책임을 언론에게 돌리려는 듯한 인상을 준 겁니다. 어제 이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도 즉각 이 후보가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논란의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에 돌리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최영애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솔하게 해명하기보다는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렸다면서 언론 탓을 하기 전에 이 후보가 내뱉은 이 발언이 왜 이처럼 파장을 몰고 온 것인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했고요. 오늘 신성영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 역시 언론은 이 후보의 발언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썼을 뿐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재차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라고 하면서 발언하는 거는 소상공인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행위예요. 언론이 그대로 그 발언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걸 왜 언론을 또 탓을 합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선거일이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간의 또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보들의 발언 수위도 지금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고요. 로우키 전략을 펴던 이재명 후보는 언론까지 겨냥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이 후보들 간 그리고 정당들 간의 공방전, 이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가장 중요한 선거 대책으로 일단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경험으로 보면 가짜 뉴스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본인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맥락을 걷어낸 상태에서 보도를 하면서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본인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기존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가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을 겨냥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됐을 때 피의 사실이 하나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는 흘러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본인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요한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SNS,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가루가 됐을 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존의 언론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는 후보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소통만 할 경우에 과연 국민과의 쌍방 소통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반응을 보면 물론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떠한 그 권력 운영을 할 것인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언론 비판과 관련해가지고 나는 전체 언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 극히 일부 언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TV조선은 일부 언론 내지는 극히 일부 언론일까 아닐까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일부라는 표현으로서 지금 이미 진영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통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또 반복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데다가 언어의 사용을 보면 고의적 왜곡, 극단, 조작, 그다음에 가짜뉴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커피 원가 120원, 결국 원두가 120원이고 그것의 맥락은 커피 대신에 계곡에서 닭 팔려라고 하는 정비 사업의 일환인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영업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본인이 제공했다 한다면은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맥락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야당 후보 그리고 정치 지도자로서 이걸 어떻게 설득하고 또 자영업자에게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지금 그리고 차 교수님 마지막에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결국은 SNS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저는 갑자기 그 대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의존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